지금 보시고 있는 나무 어딘가 눈에 익지 않습니까?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던 바로 그 나무다. LH 직원들이 투기를 하기 위해서 빈 땅에다가 심어놓은 바로 그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무는 메타세콰이아라는 나무가 아주 쭉쭉 하늘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나무라도 이렇게 서로 다른 운명을 가진 두 나무가 우리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남이섬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남이섬 잘 아시죠? 2001년도에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여기서 촬영이 됐고 2003년도 일본에서 방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한류 관광지로 이름을 나게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남이섬은 섬이 아니었어요. 1944년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북한강의 이 수위를 조절하기 위해서 댐을 쌌습니다. 수위가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섬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를 그러면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든 분은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1962년부터 3년까지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던 민병도 선생님이십니다. 1964년도에 퇴직을 하시고 나서 그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샀어요. 당시만 해도 여기에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 민병도 선생이 여기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이 모습으로 변하게 된 거죠. 아마 눈 밝은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남이섬에 가면 정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 정원 이름 하나가 천리포 목련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민병갈 선생이라는 분이 천리포 수목원을 만들고 그 천리포 수목원에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바로 민병도 선생이 그걸 보시고 남이섬에다 나무를 심기 시작하면서 민병갈이라는 사람과 민병도 선생은 형제의 우위를 다진 분입니다. 의형제라고 볼 수 있죠. 천리포 수목원은 민병갈이라는 분이 82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57년 동안 산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겨놓은 유업입니다. 이분은 미국 태생이죠. 이름은 원래 칼 페리스 밀러라는 독일 계통의 이민자의 후손입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1945년도에 미국 육군의 하지 중장이라는 분이 이끄는 이 부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 군정청이 한국에 생기는데 그 군정청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에 일을 하다가 전역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계실 때 굉장히 한국에 대한 인상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전역을 하고 나서 그 이듬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기가 일했던 미 군정청에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나라 경제를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분이 1950년에 한국전쟁이 나는 바람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51년도에 돌아와요. 다시 한국에 와서 어디에 가느냐? 한국은행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데 한국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행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1962년도에 늘 가던 여행지가 말리포였는데 그 말리포에서 어느 날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여기 그 노인 한 분이 딸 시집 보내려고 혼수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서 지금 땅을 내놨는데 그 땅을 자네가 좀 사주면 어떻겠느냐. 밀러는 사실 크게 뭐 생각은 없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곳에 왔는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더니 그럼 내가 사주마. 그 땅을 어느 정도 샀는데 그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밀러 씨한테 찾아와서 뭐라 하냐면 우리 땅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우리 땅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땅을 조금씩 해서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그걸 다 사들였어요. 어느 정도 큰 땅이 됐죠. 그게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변하게 된 거는 바로 그 다음 해 1963년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설악산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가는데 그 설악산 여행길에서 중요한 분을 한 분 만나게 됩니다. 서울 농대에서 수목학, 나무에 관한 이 원예학을 전공하시던 이창복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창복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나무 공부를 시작해요. 수목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자기한테 걸려오는 전화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페리스 밀러가 전화를 거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독학을 하는데 궁금하면 전화를 하는 겁니다. 혼자 공부하면서 이 사람이 이 나무의 학명을 외웁니다. 그 학명을 3,000개나 외웠다고 해요. 굉장한 기억력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꽃과 나무와 이런 거를 우리나라 고유의 이름으로 그것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나무를 정말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영국에 가면 헤럴드 힐리어 가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해럴드 힐리어 가든의 이 4대 손이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수목원이 잘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페리스 밀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정말 잘못 만든 거니까 다 뜯어가지고 다 옮겨 심어야 된다. 이걸 뜯어고치라고 일가를 하고 갑니다. 페리스 밀러는 뭐라고 그랬느냐, 절대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무를 위한 공간이지 사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종업원들한테도 일하는 분들한테도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나무를 지켜줄 뿐 절대로 주인 노릇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농약도 치지 말라, 비료도 주지 말라, 가지치기도 하지 말라. 그래서 그 씨앗을 땅에다 심어서 발화를 해서 싹을 틔우면은 100개, 1000개를 심어도 하나가 날까 말까 한데, 이분은 그 나무에 꽃이 필 때까지 26년을 쳐다보면서 기다릴 줄 아는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진 수목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아끼고 보살피면서 키운 나무가 국립수목원보다도 더 많은 종을 가진 수목원이 되었습니다. 13,200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목련을 특히 좋아했어요. 전 세계의 나무 시장을 다니면서 목련의 종자들을 쭉 수집을 해서 이 수목원에서 키웠습니다. 그게 416종이에요. 호랑가시 나무에 관해서는 천리포 수목원이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1978년도에 완도에서 호랑가시 나무라는 걸 하나 발견을 하는데, 1982년도에 이 나무는 한국에서만 발견이 되는 희귀종으로 판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에 있는 호랑가시 나무를 다 모아서 여기에 370종 이상을 천리포 수목원에 심어놓고 지금도 생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무는 묘목을 사다 하든가 아니면 씨를 받아서 하면은 엄청난 노고가 들어갑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이분이 50년 동안 수목원에 쏟아부은 걸 경제적인 돈으로 한 사람은 도대체 투자액이 얼마나 될까? 1,000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럼 이분이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30년을 경제통으로 살았으니 이 사람이 굉장히 돈 흐름에 밝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분한테 또 색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1946년도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유일한 박사라는 분이 유한양행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에 모 회사를 세우는데, 경영행위나 경제에서 선각자였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도 그 번 돈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고 자기가 일군 기업을 자기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고 전문 경영자한테 넘겨준 정말로 훌륭한 고매한 인격의 경영자였습니다. 그 정신을 바로 페리스 밀러가 배운 것이죠. 1956년도에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문을 엽니다. 그래서 이분이 페리스 밀러에게 투자에 관한 걸 가르쳐줍니다. 그때부터 페리스 밀러는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199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호황기에 있을 때 증권업계에서 페리스 밀러는 우리나라의 큰 손으로 꼽힐 정도 투자를 엄청나게 정교하게 잘하는 타짜로 소문이 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소문을 듣고 홍콩에서 발행되는 Far Eastern Economic Review라는 경제 신문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최고의 펀드 매니저라는 그런 칭송을 하는 기사를 써줄 정도로 아주 투자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수목원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자신의 재능으로 풀어낸 사람입니다. 페리스 밀러는 평생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독신주의자였어요. 1993년도에 이분이 아주 우리한테 놀랄만한 사실 하나를 들려줍니다. 나는 나무와 결혼했습니다. 씨앗 하나가 거기서 싹이 나오고 생장하면서 꽃을 피울 때까지 26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나무와 결혼했다는 표현이 절대로 틀리지 않는 고귀한 분이셨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주인도 없어요. 재단으로 만들어서 육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떠나시죠. 자기가 좋아하는 목련나무, 태산목 밑에 거기서 잠들겠노라 그렇게 유언을 하고 떠나셨고, 그 땅에 묻혀서 나무들과 함께 지금도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영상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한 나무지만 서로 다른 운명을 걷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나무가 투기 목적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을 했죠. 하지만 민병갈 선생이나 남이섬을 만든 민병도 선생에게 나무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는 후손들에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무를 키우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맵시 있는 로드마스터 조성하였습니다.